지우와 웅이가 포켓몬 리그에 나온 사천왕 시바의 배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격투 타입 사천왕답게 홍수몬이 나왔군요. 한참 TV를 보고 있었는데 하라는 수행은 안 한다며 이슬이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특훈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고 사천왕 시바로부터 오이를 전수받기로 합니다만 지우는 정작 오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천왕 시바가 수행하고 있다는 바우산에 왔습니다. 일행이 배가 고파서 경단을 파는 작은 가게에 와서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가게의 형편이 안 좋다고 하네요. 수행하고 있던 도둑 선인이 출몰해서 경단을 훔친다고 합니다. 도둑 선인이라고 하는 건 역시 로켓단이었습니다. 지우 일행에게 얼마나 연락에 당해왔다면 오이를 배우고자 선인 행세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혼이 나서 꽁지 빠지게 튑니다. 경단 가게의 할머니로부터 사천왕 시바가 있는 곳을 물었더니 크게 패여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롱스톤이 지우 일행을 뒤쫓아오네요. 다행히 바위 뒤에 숨어서 커다란 롱스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천왕 시바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니까 지우와 웅이가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천왕 시바의 제자가 되어 거듭된 수행을 합니다. 양동이들의 물을 길어올리는 건 무술영화 등에서도 흔히 나오는 거죠. 지우가 실수로 이슬이에게 물을 끼얹었네요. 이번에는 장작을 패는 수행입니다. 잘못하다가 이슬이가 패인 장작에 얼굴을 맞고 나가떨어졌습니다. 바위돌들을 쌓아 올리는데 지우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이슬이가 쫓기고요. 시바가 수행 끝에 여유롭게 식사하니까 진짜 사천왕 시바가 맞나 해서 일행이 의심하네요. 진짜 시바라면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시마는 있을 거라 생각해서 웅이가 나무기둥으로 머리를 툭 치기까지 합니다. 시바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건 더 크고 강한 롱스톤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웅이가 멘붕 상태가 되고 말았네요. 그토록 자신이 동경해오던 사천왕 중 한 명이었는데 말입니다. 시바가 커다란 롱스톤을 잡기 위해 수행 중이라는 것을 로켓단이 엿들었네요. 그래서 로켓단이 롱스톤을 보자마자 바주카포를 난사했는데 엄청난 크기 앞에 쫄았습니다. 지우 일행은 시바가 생각보다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실망하고 하산하는데 그때 그 롱스톤이 로켓단을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롱스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일행이 꼬부기와 별가사리, 롱스톤을 꺼냈습니다. 로켓단이 숨어있다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나옹이 여느 때처럼 버려지네요. 괜히 큰 게 아니어서 롱스톤이 새 포켓몬들을 다 쌈싸먹네요. 로켓단도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날뛰던 롱스톤에게 지우가 피카츄에게 10만 볼트를 썼는데 땅타입이어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더 위험해질까봐 시바가 직접 뛰어들어 지우를 구합니다. 시바가 포켓몬을 하나도 쓰지 않고 롱스톤에게 다가갔네요. 롱스톤이 자기 머리 위에 시바가 있었다니까 꼬리로 내려치려 하다가 이미 시바가 피해서 자기 머리를 때렸네요. 잠시 롱스톤의 움직임이 잠잠해졌는데 롱스톤의 몸통 사이에 고지가 껴있어서 롱스톤이 마구 날뛰었던 겁니다. 시바가 사천왕의 내공을 살려 아무 포켓몬도 쓰지 않은 채 롱스톤을 손에 넣었습니다. 시바는 진정한 오이란 바로 포켓몬과 인간이 마음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떠납니다. 그동안 로켓단은 롱스톤이 우글거리는 곳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포켓몬 리그에 데뷔해서 웅이와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동안에 이슬이는 여유롭게 낚시 중입니다. 한참 배틀을 하고 있을 동안에 프린이 곱살이 들어왔네요. 그보다 식스테일이 화염방사를 쓰려고 할 때 눈빛이 무섭습니다. 우연히 한발굴단이 배틀 현장을 목격했는데 10만 볼트와 화염방사가 맞부딪힌 결과 유적이 나왔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보물이 있네요. 보미가 와서 원래 웅이가 가져야 할 보물을 가졌네요. 웅이가 와서 작업 거니까 적극적으로 받아주네요. 웅이와는 달리 지우와 이슬이는 자기소개할 용기조차 나지 않고요. 로켓단은 보물이 있다길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적 발굴단이 포켓모니아 문명이라는 것을 조사하고 있었네요. 천지지변으로 하룻밤 만에 소멸했다니까 아틀란티스 필이 납니다. 알고 보니 보미는 6살에 포켓모니아 문자라는 것을 깨쳐 학계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박사 학위까지 땄던 초천재 미소녀인 겁니다. 박사 학위를 땄다길래 편하게 부를 수 없다며 일행이 좌절하지만 보미는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견했던 보물에서 빛이 나네요. 석판의 문자를 해독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두 가지의 힘치륵 같은 어둠이 하늘을 물들이고 금의 눈동자가 정신을 어지럽힌다. 세상을 휩쓸리게 한 싸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앤다. 하늘에 이계의 문이 열린다. 이곳의 모든 것을 잠재운 힘 영혼이 되어 지변으로 돌아가다. 포켓모니아 문명이라니까 자기를 떠받들라고 나옹이 나대니까 로사와 로이가 태클 거네요. 한참 일행이 캠핑 중이었을 때 보물이 빛이 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을 챙겨가기 위해 목소리까지 죽여가면서 로켓단이 몰려옵니다. 자동차 안에 보물 있지 않냐고 로이가 묻자 로사는 그딴 건 잉여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아버크에게 보물 좋은 거 캐오라고 시킵니다. 보물 셔틀 아버크가 캐온 건 무슨 나령 비슷한 거네요. 그런데 아버크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갈수록 지우 일행이 발견했던 보물의 반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로켓단이 안 되겠다 싶어 도망가려다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발굴단과 함께 지우 일행이 나왔는데 발굴단장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들 차 안으로 피신하는데 대부분의 대원들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네요. 들어와 보니 차 안에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지 말입니다. 밖에선 거대 팬텀이 나타났고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보다 몸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몸에 이상한 무늬가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 오박사의 연구소에 있는 정원에서도 감지됩니다. 이대로라면 태초마을이 위험하다며 지우 일행은 팬텀을 막으러 갑니다. 거대한 녀석이라길래 웅이는 롱스톤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피존을 투입했고요. 그러나 결과는 망했어요. 피존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로사가 구워먹어버리겠다고 화를 냅니다. 피존이면 몰라도 롱스톤이 들어오니 엉망되었네요. 안 되겠다 해서 지우 일행이 급히 차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은 보미가 물건들과 함께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을 이루는 보물이 결합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보미가 일행과 함께 본 것은 바로 거대한 후딘이었습니다. 물론 몸에 이상한 무늬가 있고요. 후딘이 팬텀을 보자마자 공격을 했는데 빗맞았네요. 그보다 지면에 이상한 게 생겼습니다. 거대 후딘과 거대 팬텀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자 폭풍 카오스가 되었습니다. 석판의 내용대로 돼가는 건가요? 지우는 초고대 포켓몬이어도 상관없다며 직접 몬스터볼을 던져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딘과 팬텀이 눈을 번뜩이니 몬스터볼이 폭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도망치려 하다가 못 도망친 게 사슬 묶기 때문이었네요. 지우 일행도 걸려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피카츄가 호수에 들어가서 10만 볼트를 질렀습니다. 피카츄가 공격을 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과 포켓몬들이 공연히 피해를 입네요. 거대 포켓몬들의 폭주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자 답이 없어졌습니다. 우연히 싸움의 여파로 프린이 굴러들어왔네요. 일행은 있는 희망을 프린에게 다 겁니다. 프린이 폭주를 잠재우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다들 프린이 거대 포켓몬을 잠재우길 바라면서 박수까지 쳐주네요. 그런데 종 비슷한 보물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던 후딘과 팬텀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안에 있던 사람들과 포켓몬들만 잠이 들고 말았네요. 또다시 프린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나가 떨어졌네요. 그때 종처럼 생긴 보물이 후딘과 팬텀이 있는 곳까지 날아와서 빛을 내뿜었습니다. 거대 프린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무늬까지 생겼습니다. 그 프린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그냥 청각테러네요. 거대해진 프린의 노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우면 말입니다. 다들 잠들어버리자 프린이 여느 때처럼 삐쳤습니다만 꺼내든 게 마커펜이 아니라 붓이네요. 거대 팬텀과 후딘이 잠들어버려 얄짤없이 낙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혼돈의 폭풍이 수그러든 뒤 다들 정신이 들었고 갇혀있던 사람들과 포켓몬들도 나옵니다. 로켓단은 자기들이 살았다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퇴장합니다. 아까의 폭주의 원인이 된 유물이 아마도 몬스터볼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보미는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곧 포켓몬 리그가 시작된다며 의기양양하게 지우가 소리를 칩니다. 포켓몬 리그가 열린다는 석영고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화 릴레이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보통 불이 아니라 파이어의 불꽃이지요. 지우가 괜히 욕심 부린다고 이슬이가 츠코미를 넣습니다. 지우가 여경에게 성화 릴레이 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포켓몬 리그의 회장까지 행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허락하자 지우가 성화 릴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참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꺼졌습니다. 역시나 로켓단의 지시였습니다. 나옹이 지우에게 뛰어들어 마구알키기를 쓴 뒤 성화를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자기에게 불이 옮겨 붙었네요. 역시 피카츄가 자기 역할 잘 해냈네요. 로이가 우츠보트를 꺼내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더니만 우츠보트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우는 꼬부기를 꺼내 물을 끼얹으라고 했습니다. 성화 하나를 놓고 지우와 로켓단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이가 달려들지만 피카츄의 10만 볼트에 걸려들었네요. 그러고 나서 로사와 지우가 힘싸움을 벌입니다. 그 사이 로사의 입을 꼬부기가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나옹이 지우를 간지럽히고요. 힘싸움 끝에 로사가 성화를 취해갑니다. 성화를 로켓단에게 내주자 지우가 괜히 릴레이에 참가했나 하고 아쉬워합니다. 어찌해서 이슬이와 웅이, 회장과 여경이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로켓단은 아까 뺏어간 성화 가지고 어쩌면 좋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옹이가 이를 벌렸네요. 부주의 하나로 로켓단이 한꺼번에 불에 탔습니다. 게다가 불시죄로 불을 다 잃었지요. 아까 해프닝이 있었지만 성화 릴레이가 재개되었습니다. 지우뿐만 아니라 이슬이와 웅이도 달려나갑니다. 성화가 무사히 전달되었으니까 내일이면 포켓몬 리그인 겁니다. 역시 포켓몬 리그답게 실력이 출중한 트레이너들이 많이 모였네요. 바람이까지 어김없이 왔습니다. 여전히 지우를 깔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날 밤 지우는 내일이 포켓몬 리그여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으로 리그장에 나왔지요. 드디어 포켓몬 리그의 개막식이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웅이와 이슬이가 지우를 응원해주러 나왔네요. 지우와 바람이가 선수들과 함께 게이트에서 입장합니다. 성화 점화가 시작되었는데 진짜 마지막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가요? 지우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건네지 말라며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시 로켓단이 파이어의 불을 뺏어갔네요. 로켓단의 연막 셔틀 또도가스가 지우를 떼어내기 위해 연막을 칩니다. 그 사이 로켓단이 메카로 성화 대째로 성화를 빼앗아갔네요. 로켓단 때문에 리그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카츄의 10만 볼트가 돈을 들인 메카에 먹히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이상해 씨에게 입날 가르기 쓰라는 건 이 상황에선 삽질일 뿐입니다. 로켓단이 지우에게 죽으라며 성화에 불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뜨겁지 않습니다. 불길 속에서 파이어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파이어가 한 번 스쳐 지나가니까 로켓단의 메카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서도 해프닝은 있었지만 회장의 연설이 있고 난 뒤 본격적으로 리그가 열립니다. 지우는 대회가 열리자 전력으로 싸우겠다며 마음을 불태웁니다.